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겨울서점에서 빌 브라이슨 이야기를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뭔가 제목이 약간 그 사람 감성이야. 이름 까먹었다. 누군지 알겠지? 빌 브라이슨? 빌 브라이슨 감성의 표지야. 빌 브라이슨 사랑한다. 빌 브라이슨. 정말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빌 브라이슨. 생각을 해보니까 빌 브라이슨 책을 직접 다룬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은 드디어 빌 브라이슨 책을 직접 다룹니다. 바로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빌 브라이슨의 신작인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빌 브라이슨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이길래 제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소개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워낙 유명한 작가라 사실 보시는 분들 중에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빌 브라이슨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입니다. 빌 브라이슨 발칙한 유럽 산책, 발칙한 영국 산책, 발칙한 영어 산책 이런 그 여행 시리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도 썼고 또 극찬을 받았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나를 부르는 숲의 경우에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벤티스상과 데카르트상을 수상을 했고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더럼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왕립협회 명예회원이기도 합니다. 약간 시니컬하면서도 위트 있는 문체, 또 탁월한 구성과 서술 능력으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빌 브라이슨의 신작이 바로 요 바디라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 안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안내하는 그런 책입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가 과학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그런 책이었다면 이번 바디는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챕터인 사람을 만드는 방법에서 시작해서요. 피부, 미생물, 뇌, 머리, 입과 목, 심장과 피, 몸의 화학작용, 뼈, 직립보행과 운동, 균형, 면역계, 호흡계, 음식 이야기, 소화기관, 잠, 생식기, 출생, 신경과 통증, 질병, 암, 의학까지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서는요, 각 챕터의 내용이 담긴 논문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중간중간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사진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이 있죠. 뇌면 뇌, 소화기관이면 소화기관,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라고 하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뇌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어떤 연구 내용을 또 연구 일화들을 소개를 하는 식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책의 특징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첨언을 해볼게요. 책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 책에 대한 저의 감상을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책의 특징 첫 번째는 잊힌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여러 이름들을 복원을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버트 샤츠는 러커스 대학교에서 토양생물학을 공부하다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러커스 대학교에 양도해야 했고 심지어 지도교수인 셀먼 왁스먼이 발견의 영예를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에 넘긴 줄 알았던 특허권 역시 왁스먼이 그대로 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샤츠는 왁스먼에 소송을 걸었지만 지도교수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큰 비난을 받게 되었고 학술지에서도 샤츠의 논문을 거절했습니다. 왁스먼은 195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자서전에는 샤츠의 이름을 쓰지도 않았어요. 왁스먼이 사망한 후에서야 미국 미생물학회는 샤츠에게 학회 메달을 수여했는데요. 이 메달의 이름이 셀먼 왁스먼 메달이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세기 초에는요, 메리 멜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여러 부잣집 부엌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메리가 일하는 집마다 장티푸스 환자가 나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가 장티푸스의 무증상 보균자였기 때문이죠. 보건당국에서는 메리를 3년간 보호구금했습니다. 다시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겨우 풀어줬는데요. 또 주방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맨해튼에 있는 슬로원 여성병원에서 집단 장티푸스가 발병했을 때 꼬리를 잡혔죠. 결국은 2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다가 1938년에 사망합니다. 엘버트 샤츠의 예와 비슷하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모넬라균이 있죠. 이 살모넬라균을 발견한 사람은 시어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시어벌드 스미스는 데니얼 엘머 셀먼이라는 사람의 조수였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이름은 이 데니얼 엘머 셀먼에서 따온 것이고요. 정말 이런 뭔가 뒤에서 고생했으나 결국은 이름과 영예를 빼앗겼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이름들도 이렇게 사파 사이사이에서 발견을 하는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책의 특징 두 번째는요. 역시 빠질 수 없는 빌 브라이언의 영미식 농담입니다. 저는 사실 영미권 작가들의 농담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문학 작품은 영미 문학보다는 좀 다른 국가의 문학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SF는 영미 문학을 많이 읽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문학이라고 부르는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에세이의 경우에는 전 영미권 에세이를 좀 좋아하는 게 이런 빌 브라이슨이나 메리 로치 같은 저자들의 그 시니컬한 농담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번 책에서는 농담의 그 강도나 비율이 좀 줄어든 감이 있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어떤 그 빌 브라이슨의 유려한 글쓰기, 또 약간의 농담 같은 것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존재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고 있을까? 대다수는 운동을 최소로 하고 최대한 많이 먹음으로써 찬미한다. 당신이 온갖 정크푸드를 목으로 집어넣으면서 인생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빛을 내는 화면 앞에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축 늘어져서 보내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어떤 친절하면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 몸은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는 잡다한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하고 수십 년 동안 일반적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어떻게든 계속 몸을 유지한다. 생활 습관을 이용한 자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의 문장 있죠. 생활 습관을 이용한 자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의 문장이 사실 빌 브라이슨이나 이런 약간 시니컬한 유머를 구사하는 작가들이 잘 쓰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책에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역시 이 빛을 잃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농담들을 중간중간 발견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 세 번째는요. 이 책이 어떤 무슨 교과서나 뭔가 딱딱한 우리 몸을 소개하는 어떤 해부학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사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장기를 순서대로 보는 그런 형식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뭐 뼈 얘기를 하다가 직립보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소화기 얘기를 하면서 뭐 음식 이야기도 하고 미생물과 세균 이야기도 하고 뭐 암과 의학 이야기까지 좀 정말 우리 몸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데 그 과정이 딱딱하거나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유려하고 흥미로운 사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역시나 빌 브라이슨이 쓴 책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이 어떤 굉장히 그냥 표면적인 데서 쭉 건드리고 지나가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우리 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빌 브라이슨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뭐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에피소드나 아니면 해부실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 같은 걸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작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뭔가 독자에게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을 읽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몸이 정말 복잡한 유기체구나.
이 하나하나의 뭔가 장기와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의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유기체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책에서 모른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내가 숨을 쉬고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도 나의 위장이 일을 하고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도 나의 뇌가 움직이고 있지? 아니 어떻게 이 와중에 내가 내 팔이 어디 있는지를 느끼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 몸이라는 게 엄청난 정말 유기체다라는 생각을 정말 책의 이름답게 바디라는 이름답게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상이랑 좀 이어지는 게 두 번째 감상인데요.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돕는 의학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하나가 삑사리가 안 나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병에 안 걸리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을 하는 일도 참 엄청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정말 뭐랄까요. 마취제가 개발되어 있고 위생을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하면 다들 납득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쵸?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그런 상식들이 있잖아요.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상처가 나면 고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마취제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진짜 온갖 외과적 수술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몸에 대한 이야기고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징그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히스테리 같은 걸 고치기 위해서 이 전두엽 있죠. 이마엽이라고 부르는 이마엽에 속한 이 앞부분을 얼음 송곳으로 얼음 송곳을 이렇게 근데 그런 장면들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책에서 못 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냥 건조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근데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힘들다 하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 세 번째는요. 지금의 의학이 정립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염병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감염균을 주사했던 그런 의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장기 이식 같은 수술은 지금은 어느 정도 꽤 많이 행해지지만 사실 그게 처음 이뤄지던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뭔가 면역 억제제도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고, 그럴 때의 어떤 초기의 도전자들과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덕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조금 귀여운 예로는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왜 나는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월터 브래드퍼드 캐넌이라는 생리학자가요, 학생을 한 명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고무관에다가 이제 풍선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삼키게 해서 걔가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끔 해서 한 반나절, 한나절 정도 이제 시간을 보냈대요. 그래서 고무관이 입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상태로 네, 그런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약간 귀엽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로 지금의 의학이 정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몇 가지 여담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몸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학적 건강에 대한 상식이지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대표적인 거, 하루에 물 8잔을 마셔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량까지 합해서 이제 이 정도는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 섭취량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심지어 그 8잔이라는 수치에도 아주 정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다라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 10,000보를 걸어야 된다라는 이 10,000보라는 기준 역시 크게 그렇게 엄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CDC,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운동을 하라고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뭔가 엄밀한 근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그래도 사람들이 운동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발표를 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이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근거는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히 뭔가 일주일에 150분, 일주일에 몇 분, 하루에 10,000보 이런 식의 수치에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 어쨌든 운동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는요. 코코넛 오일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라는 오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코넛 오일을 굉장히 뭔가 효능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버터의 대용품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그냥 버터를 녹인 지방 덩어리랑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버터를 녹인 지방 덩어리랑 비슷하다. 얼마 전에 샀는데 진짜. 그리고 여담 두 번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와 신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리 로치가 이 책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사실 메리 로치는 그 자신이 빌 브라이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뭔가 빌 브라이슨의 계보에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메리 로치의 책 봉크와 꿀꺽 한 입의 과학 2권을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메리 로치도 좋아하고 빌 브라이슨도 좋아하는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담 겸 첨언인데요. 하여튼 세 번째는 번역할 때 약간 옴기니 주를 조금 더 써주셨으면 읽는데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옴기니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해부학에서 표준 교재로 굉장히 오랫동안 쓰였던 그레이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 책에 나와요. 근데 사실 이 Grey's Anatomy라는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 드라마 제목이 그레이 아나토미잖아요. 철자가 A랑 E로 다른데요. 이 그레이스 아나토미에서 가져온 그런 드라마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이렇게 끼워 넣어줬으면 뭔가 미국 독자가 느끼는 거랑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손가락 설명을 할 때 이제 first finger이라고 하면 영미권에서는 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면 보통 엄지가 아닌 검지를 떠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면 되게 엄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언어와 사고방식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읽으면서 조금 이거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죠.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이 바디와 함께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 브라이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빌 브라이슨의 신작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빌 브라이슨의 신작이기도 하고요.
우리 몸 전반에 대해서 정말 흥미롭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 건강하세요. 아, 이거 비문인데. 건강 지키세요. 안녕. 빌 브라이스는 미국. 또 다른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책의 생활 습관을 이용한 자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는 삭제해주세요. 아, 지금의 의학이 정립되게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할게요.